자, 교재의 84쪽에 수용 사용 방식의 사업 시행이라고 나가 있죠. 자, 도시개발 사업을 이제 수용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절차가 간편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절차, 뭐 특별한 절차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실시계획, 구체적 공사 계획이 만들어지고 인가되면은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이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합니다. 첫째, 누가 수용 사용할 거냐? 주체. 그래서 공공 시행자가 수용 사용할 수도 있고 민간 시행자가 할 수도 있죠. 자, 이 수용 사용 방식은 개발 이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방식인데 민간에서 쉽게 시행하면 개발 이익 독점해 버리죠. 그래서 민간 시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공시행자는 이런 요건 갖춘다, 안 갖춘다? 안 갖춘다. 그리고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따라서 수용 사용합니다. 그럼 수용에 따른 대금을 줘야 되죠. 자, 원칙적으로는 현금을 주는데 여기에는 예외로 토지 상환 채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 놓는 채권들이 다 안 좋은데 이거는 괜찮은 채권입니다. 예. 이는 채권으로 줄 때 버떡 채권 받아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바꿔주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권을 받으면 토지 같은 경우 감정가 기준으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난주 사업 끝나면은 상당히 집가 상승이 예상이 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토지를 수용 사용이 끝나면은 착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준공검사 받고 완료 공고하면은 공사 끝나는데 이 착공된 이후에 원형지 상태로 토지를 공급시켜서 개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자, 이제 공사 다 끝났어요. 그럼 조성이 된 토지 등을 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공급 방법. 어떤 식으로 공급할 거냐. 두 번째는 공급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런 점을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럼 책에 봅시다. 자, 1번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의 시행자, 즉 조합을 제외합니다. 조합은 전부 한 방식만 해야 되죠. 이 방식을 쓸 수가 없어요.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다음에 줄칩니다.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 가로 떼놓으시고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이상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용 사용 방식은 개발 이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민간 시행을 제한을 걸기 위해서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이상 소유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간은 사실상 이 요건 갖추기 힘들기 때문에 수용 사용 방식을 시행하기 어려워요. 자, 그럼 그 줄친데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공공시행자 할 때는 이런 요건 갖춥니까? 안 갖춥니까? 안 갖추죠. 이걸 시험에 자주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뭐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뭐 정부 출륜기관 같은 이런 공공시행자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양갈로 이번에 공익사업에 의한 토정취 등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용합니다.
자, 그럼 이 법을 준용할 때 특례가 있는데 사빈정 의제 칸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은 후에 줄칩니다. 수용 사용할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에는 공시법률에 의한 사빈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주셨어요. 원래 공시법상 공익사빈정 고시를 별도로 받아야 수용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도시개발 사업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용 사용할 토지 세부 목록, 뭐 집은 뭐 누구 소유다, 면적이 어떻다 이런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은 공시법상 사빈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어서 별도로 받지 않고 바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재결 신청기한 특례는 안 보셔도 되고, 자 이번에 원칙적인 보상 방법은 현금 보상인데 예적 보상 방법인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발행이 1번 줄칩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원할 경우에 토지 등의 매수권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 면적 2분의 1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행할 수 있다. 줄쳤습니까? 여기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첫째, 매수대금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라는 거. 전부하면 틀립니다. 예. 전부하면 한지처럼 되기 때문에 틀려요. 자, 그리고 분양 토지 분양 건축 면적 2분의 1 초과 발행 못합니다. 2분의 1 이내로. 2분의 1 초과 돼버리면 전체가 한지처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점에 주의하시고. 자, 이번에 민간 시행자는 거기에 줄치고, 자,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에게 줄칩니다.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 하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민간 시행자일 때는 지급 보증을 받아야 돼요. 3번 시행자는 토지산 채권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박스 있는 내용 있죠? 5, 6월 달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딱 한 번 보고 버리는 곳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또 노느냐 또 안 나와요. 예. 저는 어디가 또 놓을 것이고 어디가 안 놓을 건지 대충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일어내면 당분간 안 나옵니다. 이 작년 기준은 15문제는 책이 없는 거 놓는다 그랬죠. 예, 책이 없는 거 놓아요. 이런 부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거 말아 넣어놨느냐. 이런 부분이 책이 없는 부분이 놓으면은 아, 이런 문제들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다라는 걸 미리 여러분 알려주려고.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어떻습니까? 딱 보고, 아, 이건 내가 모르는 거네. 처음 보는 거다. 느낌이 오죠? 푼다, 안 푼다? 풀어본들 시간만 낭비해요. 뭐 알아지는 것도 없고, 그냥 너무 가뿐해야 되죠? 그래서 내 아는 것만 딱 풀고, 한 25개 풀 겁니다. 그리고 뭐 15개 책이 없는 거 있죠? 제일 작게는 번호 하나 딱 정해서 뭐 2번이다 하면 15 전부 다 뭐만 그냥 2번 치고 딱 덮으세요. 그러면 30분 만에 시험 끝나보죠. 그렇게 합격하는 거예요. 이 과목은. 예, 뭐 모르는 거 읽는다고 뭐 알아집니까? 충격만 더 받지. 예. 난주 시험장에 가보세요. 처음 보는 문제 한 30문제 풀죠. 자, 계속 한 30문제 막 처음 보는 거 온다. 그럼 가슴이 어떻습니까? 철렁하잖아. 예. 자, 그래서 이런 거 나중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내가 시험장에 가서 흥분하지 말고 충격받지 말고 냉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발행 조건. 이율은 자, 발행 당시에 금융기관의 예금리,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수급 사항 등을 고려해서 줄칩니다. 발행자가 정해. 발행자가 누구요? 밑에 서서요. 시행자. 이율은 누가 정한다? 시행자. 자, 결정하면 줄칩니다. 김영식 정권으로 한다. 자, 김영식 정권이라는 것은 채권 정서에 채권자 명이 들어간다 이 뜻이죠. 이거는 원래 양도 안 돼요. 그런데 양도가 됩니다. 토지상한 채권은 김영식 정권이라도 뭐가 된다? 양도를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양도하느냐? 양가로서 한 번에 토지상환 채권의 이전 등과 대항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토지상환 채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취득자는 자, 그 성명 주소를 토지상환 채권 원부라는 말에 동그라미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럼 원부에 기재되면 이전이 돼요. 그리고 성명과 주소가 채권에라는 말에 동그라미 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은 취득자, 발행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채권에 기재되면은 대항력이 생긴다 이 뜻이에요.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반갈류 위반은 토지상환 채권이 질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질권은 여러분 시험법에 안 들어가죠. 민법에 물권법에 자 거기에 담보물권 중에 질권이 있습니다. 질권은 부동산에 설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예, 그래서 질권은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3번의 유대책 수립은 지금 보실 거 없고 4번 선수금 수칙 이게 뭐냐? 이 수용 사용 방식의 단점이 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이 어떻습니까? 크다 그랬죠. 이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시행자가 모든 비용을 어떻습니까?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선수금 제도예요. 자 그러면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조성되는 토지 등을 여기에 보시면은 사건 나고 나면은 공급시키죠. 이때 자 공급받을 자 또는 이용할 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땡겨받는 걸 뭐라 부른다? 선수금이랍니다. 그래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 갈로 띄어놓으시고 얻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 토지 등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즉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자 줄칩니다. 당해 대금을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걸 무슨 제도다? 선수금입니다. 자 그러면 미리 대금 전부 일부를 받으려면 선수금 받을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1번에 공공시행자라는 말 찾았습니까? 그거 밑줄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때는 제가 밑줄 쳐놨죠. 그 부분만 보세요. 사업시행 토지 면적 100분의 10 이상의 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면은 공공시행자는 선수금 받습니다. 토지 면적 얼마에 대한 소유권 확보하면 됩니까? 10%. 자, 내려가서 이번에 민간시행자 줄치고 민간시행자는 선수금 받으려면은 공공시행자보다 요건이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가에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하고 100% 소유권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얼마? 10 이상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다에 거기에 공급계약 불이행 시 선수금 환불을 담보로 하기 위하여 인정한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세 가지 조건 갖춰야 민간 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민간의 선수금 받으려면 공급 토지의 소유권 확보도 해야 되고 저당권 말소시켜야 되죠. 공사 진척률도 얼마? 100분의 10 이상 돼야 되고 보증서 같은 건 제출도 해야 되죠. 이런 조건 갖춰야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5번에 원형지 공급과 개발. 자 우리가 공사 착공된 이후에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원형지 상태로 토지를 공급시켜 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지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기 전의 토지를 뭐라 부른다? 원형지. 그러니까 원래 형태 토지다. 사업으로 조성되기 전의 토지예요. 이걸 공급하는 이유는 조성되기 전의 토지니까 조성 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니까 조성된 토지보다 가격이 어떻다? 예,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걸 개발시키는 이유는 특별한 목적으로 조성이 안 됐죠.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복합 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인 상태로 토지를 공급시켜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예요. 자,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 보시면은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미리 줄칩니다.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이 경우 다음 줄칩니다.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할구의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 한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 라고 되어 있죠. 자주 나옵니다. 원형지 전체 면적의 얼마까지? 자, 도시할구의 전체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원형지로 공급해라 이 뜻입니다. 자, 지정권자는 자, 승인을 할 때 용적률 등 개발 밀도, 토지 용도별 면적, 자, 배치, 교통 처리 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도 있어요. 자, 박스에 1, 2, 3, 4, 5 갈로 묶고 옆에다 씁니다. 원형지 개발자. 자, 원형지는 이 원형지 개발자에게만 공급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공급 못합니다. 1번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할 수 있고 2번 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고 3번 지방공사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복합개발 등을 위해서 실시한 공모에 선정된 자. 그래서 4번 줄에서 그냥 공모에 선정자에도 공급할 수 있고 5번에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에 해당할 때만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 공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자, 그 밑에 자, 승인신청서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수 있고 그 밑에 박스에 있는 내용 있죠? 그건 보시는 게 아닙니다. 뭐냐?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틀리는 부분이에요. 책에 없는 거 한번 이래 놓았죠? 다시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문제 푸는 요령을 터득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양갈로 이번에 원형지 공급 계획.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할 때에 원형지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자,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양갈로 3번에 실시계획의 반영. 시행자는 원형지 개발 계획, 개발 방향과 원형지의 개발 승인 내용 및 공급 계획에 따라 원형지 개발자와 공급 계약 체결한 후에 원형지 개발자로부터 세부 계획을 제출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형지 개발자가 원형지 공급받아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부 계획이라 합니다. 그걸 제출받아서 어느 계획에다 반영해라? 실시계획, 구체적 공사계획에 반영해라는 뜻이에요. 자, 4번에 가서 원형지 매각자. 자, 여기 보시면 원형지는 저렴하게 공급했죠. 이거 개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땅값 오르면 되팔면 전매 차이 크게 납니다. 그래서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형지는 매각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도록 제한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뭐 전매 차익이 나느냐? 원형지 상태로 공급받아서 받을 때는 감정가가 예를 들어 100이라면은 원형지는 50 정도 줍니다. 절반 가격이에요. 조성된 토지 가격이 얼마? 절반.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사업 다 끝나고 자,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땅값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4배 정도 올라갑니다. 점유 차이 크긴 하죠. 그거 못하게끔 매각 제한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형지 개발자 갈로 안에 줄칩니다. 국가지자체는 제의한다 줄치고 거기에 씁니다. 국가지자체는 매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국가지자체는 원형지 개발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원형지 개발자는 이 뜻이에요. 10년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자, 줄칩니다.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가 줄치고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갈로 안에 1번 기반시설 용지,
줄치고 2번 임대주택 용지 줄치고 3번에 자, 그 밖에 운행지 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자,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 줄쳤습니까? 자, 이런 용지일 때는 자, 지정권자 승인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즉 매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뜻이. 자, 그렇다면 이런 예외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매각 제한하느냐? 그 밑에 대통령이자 하는 기간이란 줄칩니다. 다음 각 호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까지 매각 못합니다. 1번에 줄칩니다. 원행지에 대한 자,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몇 년? 5년. 2번 줄칩니다. 원행지 공급 계약일부터 몇 년? 10년.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원행지 공급 계약일이 2018년 6월 1일이에요. 자, 그리고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이 2022년 5월 1일입니다. 언제까지 매각 제한된다는 뜻이에요. 계약일부터는 10년을 돼야 되죠. 10년 더 하니까 이러면 2028년 6월 1일이 되죠.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몇 년 더 합니까? 5년 더 합니다. 그러면 2027년 5월 1일. 둘 중에 뭐가 먼저 끝납니까? 2027년 5월 1일이 먼저 끝나죠. 이때까지 매각을 못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양갈로 5번은 문제풀이 때 보시고 넘어가서 양갈로 6번에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예. 시행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 사유가 1, 2, 3, 4가 있죠. 갈로 묶어 보시고 자 1번에 원형지 개발자가 세부 계획에 정한 착수 기간 안에 공사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줄여서 미착수를 하죠. 미착수, 공사 미착수했다. 자, 이번에 자, 원형지 개발자가 공사 착수 후에 세부 계획의 사업 기간을 넘겨 사업 시행을 지연했다. 줄여서 사업 지연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급받은 토지 전부나 일부를 시행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했다. 자, 이거는 줄여서 매각 위반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그 밖에 공급받은 토지의 세부 계획에 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등 자, 공급 계약의 내용에 위반했다. 이럼 줄이면 계약 위반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사업의 미착수, 사업 지연, 매각 위반, 계약 위반이 생기면 공급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제시킬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그 밑에 줄칩니다. 시행자는 위 각호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원형지 개발자에게 이 이상 시정을 요구해야 되고 원형지 개발자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줄쳤습니까? 자, 위에 네 가지 해제 사유가 생기더라도 바로 해제됩니까? 안 되죠. 2회 이상 시정 요구해야 되고 시정이 안 될 때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양갈로 7번에 가서 박스안에 동그라미 6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줄칩니다.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합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1대1 만나서 서로 계약한다 이 말이죠. 예. 다만 줄칩니다.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 부지로 직접 사용한 자에 해당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고 경쟁입찰이 예상 유찰이 되면 이것도 뭐라 할 수 있다? 수의계약합니다.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 선정 원칙은 수의계약인데 자, 학교나 공장 부지일 때는 원칙이 뭡니까? 경쟁입찰이에요. 자, 동그라미 7번에 또 줄칩니다. 원형지 공급 가격. 자, 개발계획에 자, 반영이 된
원형지 감정 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 기준으로 시행자 원형지 개발자 간의 협의해서 결정한다까지 줄쳤어요. 공급 가격이 물을 때 끝말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말까지 놓아야 발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 점 주의하시고. 자, 그 밑에 동그라미 8번은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 왔어요. 이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해야 되죠. 자,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공급 방법과 가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양갈로 1번에 조성토지 공급계획 작성 제출.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대해서 지정권자 승인받는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2번 의견 청취. 지정권자가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 승인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일 때는 시장구청장 의견을 미리 들어서 승인합니다. 우리 앞에 실시 인가할 때도 미리 의견 들어서 인가하죠.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양갈로 3번에 공급계획의 포함사항은 자, 5, 6월 달 이해 보세요. 예, 이것도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양갈로 4번에 공급 방법 등으로 가서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조성토지 공급해야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박스 찾았습니까? 원칙이 무슨 방식? 경쟁 입찰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높은 가격을 쓰는 사람에게 토지 공급하겠다 이 뜻이죠. 자, 그런데 추첨이라고 들어가 있죠. 줄칩니다. 330점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 용지. 자, 그리고 밑에 주택법의 공공택지 가로 떼놓으시고 공장 용지 줄쳤습니까? 이 네 가지 용지는 뭐로 공급한다? 추첨으로 한다. 재뽑기 한다. 자, 수의계약으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1대1 만나서 지정계약 한다는 뜻인데 여기에도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다 보는 게 아니고 3가지만 보면 돼요. 1번에 줄칩니다.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 그 밖에 해당 시설 설치할 수 있는 자에 공급할 때는 수의계약. 4번에 줄칩니다. 토지상환 채권에서 토지를 상환할 때도 수의계약. 자, 내려가서 거기에 7번에 줄칩니다. 경쟁 입찰 또는 추첨 결과 2회 이상 유찰이 될 때도 뭐다? 수의계약. 그 3가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내려가서 조성토지 가격. 원칙에 줄칩니다. 무슨 가격이다? 감정 가격. 자, 이번에 특례가 있는데 줄칩니다.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임대주택,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유료소는 제외하고 공장까지 줄치고 갈로 띄어놓으시고 또 줄칩니다. 시설,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한 조성토지 등과 유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당해 토지 가격을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가격 이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100이다 하면은 한 80, 70으로 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8번 중공검사업 이런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수용 사용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자, 이제 옆에 가시면 한지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한지 방식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한지 방식은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는 한 2문제가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거의 매년 노는 곳이 있죠, 여기도. 자, 그 매년 노는 곳이 어딨냐. 교재 95쪽에 가면은 밑에 3번에 한지 처분해야 돼가 있죠. 거기에 양갈로 3번에 한지 처분 효과 찾았습니까? 거기 매년 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에 가실 때 공법은 자, 한 20개 이상은 어디 놓은지 알고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20문제 이상은 여러분이 어디 놓은지 알고 간다니까요. 그 이해만 잘하면은 20문제 이상 맞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공법은. 자, 이해 철저히 하시고
예. 그리고 나중에 70에 딱 줄여주죠. 그거 딱 줄여주면 그거 열심히 읽기만 하면 돼. 예. 그래가 거기에 있는 거 한 25문제 맞출 건데 그거 딱 맞추고 뭐 택도 아닌 건 70회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자 교재 없는 거는 눈에 확 드러나죠. 그럼 문제 푼다 안 푼다? 안 풀고 넘어가고. 예. 그래가 딱 번호 하나 쫙 하고 딱 덮어보세요. 예. 그러면 몇 점 나오느냐? 70점. 합격했네. 그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내가 한 30개까지 푼 사람 있죠. 그럼 10문제 밀어버려요. 그 사람은 몇 점이 나오느냐? 90점 되노. 예. 그러니까 20문제 이상만 여러분 푸실 수가 있으면 공법에서 60점 이상 나옵니다. 합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택도 아닌 거 그런 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막 시험장에 가서 이상한 거 오면 아 이상한 거 나왔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감정적인 충동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야 이건 모르겠다. 이것도 모르겠네. 또 이것도 모르겠네. 한 30문제 내리 모르면 뭐합니까? 예, 기 죽죠.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 이거 오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과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다른 과목 안 그런데 이 공부 유독 그래요.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작년 시험에도 딱 여름 맞출 수 있는 거 25개. 못 맞추는 거 몇 개? 15개. 올해도 이래 놓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만 잘 맞추면 돼요. 자, 이제 한지 방식의 사업 시험으로 갑시다. 자, 봅시다. 자, 한지방식으로 사업을 하려면 여기도 절차가 있어요. 첫째, 환지 계획부터 작성해야 돼요. 두 번째, 작성된 환지 계획에 대해서 인가받아야 돼요. 세 번째, 착봉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은 공사 다 끝났어요. 그럼 네 번째, 준공검사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자, 한지 처분을 공고해야 됩니다. 자, 한지 처분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죠. 자, 환지를 교부하는 것과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 한지처분 공고되면은 14일 내에 환지에 대한 등기를 함으로써 절차가 끝나는데, 한지처분상의 이 청산이라는 것은 정한지, 감한지에 대한 청산이에요. 그리고 한지 계획이 인가된 이후에 사전에 미리 청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환지를 부지정했을 때, 받지 않았을 때는 미리 청산해 줍니다. 자, 그 기본 절차가 이렇게 정해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말이 여러분이 환지라는 말부터 하셔야 되죠. 바꿀 환자, 땅지자. 자, 토지 바꿔준다 이 뜻이. 어떻게? 자, 사업을 하기 전, 자, 사업한 후, 자, 도시할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자, 가지고 있었던 토지, 개발되기 전의 토지를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로 바꿔주는 거, 이걸 전문 용어로 평면 환지라고 합니다. 자, 사업 전에 개발되기 전에 토지나 건축물을 주고 사업 후 개발된 구분 건축물, 아파트 같은 거 있죠? 로 바꿔주는 것을 무슨 환지? 입체 환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환지란 뜻은 사업 전 토지 건축물을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로 바꿔주는 것을 뭐라 부른다? 환지라고. 자, 그럼 환지계획이다라는 것은 사업 전 토지 건축물을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로 바꿔주는 계획을 무슨 계획? 환지계획. 환지부지정. 사업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을 받지 않는 걸 뭐라 부른다? 부지정, 환지부지정. 사전에 뭐합니까? 청산해버려요. 자, 환지처분, 환지교. 사업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뭐? 환지교부. 청산. 사업 전 토지나 건축물 가격에 비해서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이 가격이 더 많은 걸 받는 것을 무슨 한지? 정한. 낮은 걸 받는 걸 뭐? 감한지. 그 가부적을 정산하는 것을 청산. 이 뜻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럼 교재에 1번에 환지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1번의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 처분, 환지 교부와 청산의 구체적 내용 정한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 하고, 2번의 내용. 자, 시행자는 다음의 내용이 환지 계획에 작성돼야 되는데, 환지에 들어간 내용이 박스에 있죠. 갈로 묶어 보시되, 자, 환지 설계가 들어야 돼요. 환지 설계라는 것은 교환 기준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가 들어가야 돼요. 예정지 명세는 아닙니다.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입체 안지를 계획할 경우에 입체 안지용 건축물 명세와 입체 안지에 따른 주택 공급 방법, 규모, 건축 계획 같은 것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것도 한 번씩 물어보니까 몇 번 읽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정지 명세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자, 그래서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환지 계획의 자, 기준, 국토교통부의 구체적 기준을 정해놨는데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은 자, 환지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는데 1번 줄칩니다. 평면 환지. 자, 환지 전 토지에 대한 자,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을 평면 환지라 한다. 거기 이거죠. 사업 전에 개발 전에 토지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로 만든다는 뜻이죠. 이걸 줄여서 뭐? 평면 환지. 자, 2번 줄칩니다. 입체 환지 줄치고,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의 자, 갈로 떼어놓으시고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것. 자, 이게 입체 환지입니다. 사업 전에 토지 건축물 주고 구분 건축물로 바꿔주는 것은 무슨 환지? 입체 환지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환지 설계라고 되어 있죠. 교환 기준. 바꿔주는 기준. 자, 어떻게 바꿔줄 거냐. 자, 거기에 줄칩니다. 평가식 줄치고, 평가식.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전후에 토지의 평가 가액. 자, 평가 가액이란 말의 동그라미에 비례하여 자,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평가식이다. 자, 그래서 종전 토지 가격과 개발된 토지 환지 가격을 가지고 바꿔주는 것을 무슨 식이다? 평가식. 가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을 원칙으로 하되, 자, 환지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 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줄칩니다. 면적식도 할 수 있어요. 자, 면적식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의 줄칩니다. 토지 및 위치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면적식. 을 시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자 하나의 한지객구역에서는 자 같은 방식을 정해야 되고 또 줄칩니다. 그 다음에 입체 한지를 시행할 경우 반드시 무슨 식? 평가식. 자 여기 보세요. 입체 한지는 종전의 토지 건축물이 구분 건축물로 대상 목적물이 변경이 되어 버렸죠. 이게 면적시 못해요. 이는 무조건 뭘 해야 된다? 평가식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자 있는 내용들은 지금 보실 거 없어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둘째 줄에 토지 부담률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보시면은 시행자는 한지객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할 사업을 위하여 자 부담하는 토지 자의 비율 이걸 토지 부담률이라 합니다. 이걸 산정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에 줄칩니다. 한지객구의 평균 토지 부담률을 얼마 초과할 수가 없다. 50% 초과할 수 없죠. 다만 지정권자 인정할 경우에는 자 60%까지 할 수 있고, 까지 줄쳤어요. 자 그리고 한지객구의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 동의까지 줄치고 갈로 떼놓으시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60%를 초과하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 50% 초과하면 안 되는데 지정권자 인정하면 얼마? 60%까지. 토지 소유자 3분 이상 동의하면은 60%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이하 내용들은 계산 문제 노는 곳이니까 문제풀이 때 보시면 돼요. 자, 작성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부터 잠시 또 쉬었다 합시다.